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정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매일 타던 버스, 매일 앉던 자리.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게 낯설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쓸쓸했다. 버스는 회사 앞 정류장에 멈췄고 그는 천천히 내렸다. 익숙한 출근길인데도 발걸음이 무거웠다. 회사의 정문이 눈앞에 보이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35년 동안 매일 지나던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젊음을 보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승진이라는 목표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나의 공간이 이제 곧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출입증을 찍고 안으로 들어서자 후배들이 인사를 건넸다. 부장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부럽습니다.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속에는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이 곧 그 자리에 서게 될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붙여둔 쪽지가 있었다. 정호 부장님, 마지막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손끝이 떨려 그는 천천히 쪽지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퇴근 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퇴직식 준비되셨죠? 내일 3시 회의실입니다. 그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묘한 허무함이 일었다. 그날 퇴근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다 휴대폰 화면 속 시계를 확인했다. 6시 12분.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것도 이제 끝이네.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은 여전히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를 잃은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순자가 거실불을 켜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 위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김정호 경영지원부. 그는 그 이름표를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납작한 금속 조각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정말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같네. 그가 낮게 말했다. 순자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참 많이 달려왔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 향이 오히려 외로웠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마지막으로 회사 메일함을 열어보았다. 김정호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인생 2막도 응원합니다. 짧은 인사들이 화면에 줄지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 2막이라. 그 말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닫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받았던 펜을 손에 쥐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커피잔을 비우며 그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엔 알람을 꺼도 되는구나. 그 말 속엔 해방감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큰 허전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퇴직 후 첫날 아침, 정호는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이완된 듯 편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허전했다. 늘 6시에 울리던 알람이 멈추자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순자가 말했다. 오늘은 늦잠 좀 자요. 이제 마음껏 쉬어야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다. 그날 오전 그는 마당에 나가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간지렸다. 이게 진짜 여유라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35년 동안 회사와 싸우며 버텨온 세월이 떠올랐다. 회의, 결제, 보고서, 야근, 그리고 끝없는 경쟁.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오후엔 오랜만에 TV를 켰다. 낮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낯설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꿔보다가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이 시간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회사에 있겠지. 그 생각이 미묘하게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다. 이틀째 되는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퇴직했어. 좀 쉬려고. 수화기 너머에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좋겠다. 나는 아직 몇 년 남았어. 부럽다. 정우는 웃었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대화를 끊고 나니 방 안에 고요만 남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우는 거실을 이리저리 정리했다. 버려야 할 물건들이 많았다. 파일, 서류철, 오래된 명함들. 그는 한 장 한 장 손에 들며 중얼거렸다. 이건 다 내 과거구나. 명함 속 이름들 중 절반은 이미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는 서류를 버리다 말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하루가 길었다. 오전엔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신문을 읽고 저녁엔 뉴스를 보고 밤엔 조용히 불을 껐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늘어졌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그는 벽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저녁이 되길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음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의 이유는 없었다. 퇴직 한 달째 그는 순자와 함께 가까운 온천으로 여행을 갔다. 순자는 오랜만에 얼굴이 환해졌다.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 것도 몇십 년 만이네. 정우는 맞장구 쳤다. 그래, 이런 게 인생이지. 둘은 웃었지만 돌아오는 길의 차 안은 조용했다. 순자가 말했다. 이제 앞으로는 뭐 할 거야?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글쎄, 아직은 그냥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편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여행을 다녀온 뒤로 그는 점점 말이 줄었다. 순자는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냥 이상해. 해야 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낯선 줄 몰랐어.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새로운 취미라도 찾아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공허함이 남았다. 그는 서점에 가서 은퇴 후 100가지 취미생활이라는 책을 샀다. 표지는 화려했지만 책장을 넘기자 한숨이 나왔다. 원예, 수채화, 사진, 서예, 자원봉사. 그 어떤 것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나는 도대체 뭘 좋아했던 사람일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퇴직 2달째 되는 날 정우는 오랜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다. 대화창엔 이번 주 모임 실시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글자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젠 내가 낄 자리도 없는 것 같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점점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다. 신문과 TV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이었다.
순자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밖에 좀 나가요. 햇볕도 쬐고 사람도 좀 만나고. 정우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밥은 입으로 들어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가끔 후배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잘 지내시죠? 정우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는 허공을 향해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퇴직 후 3달째 그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달력의 숫자들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 일정도 없었다. 시간이 많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 속에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가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멍하니 있는 거 알아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졌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하루가 무의미해진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다음 날 정우는 마당에 나가 낙엽을 쓸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다시 흩어졌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이게 은퇴라는 거구나. 일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아니라 이상한 고요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커피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참 빨리 늙는구나. 커피 향이 천천히 식어갔다. 그의 하루도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다. 퇴직한 지 2년째 정우는 매달 같은 날 같은 문자 알림을 받았다. 국민연금 157만 원 입금. 그 숫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정우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게 이제 한 달의 전부라니.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퇴직 전 매달 650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다. 생활비, 경조사비, 적금, 보험료. 돈은 나갔지만 늘 다시 들어왔다. 그때는 돈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계산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정우는 공책을 펼쳐 생활비라고 적힌 페이지를 넘겼다. 공과금 35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10만 원, 통신비 12만 원. 합계는 이미 1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는 게 없네. 순자가 부엌에서 들을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장 보는 것도 조심해야겠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서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자 반쯤 비어있는 김치통과 남은 두부 한 모가 있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는 문을 닫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세상만 작아진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엔 병원 검진비가 좀 더 들 거예요. 정우는 커피를 마시다 잠시 멈췄다. 얼마나? 한 30만 원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커피 향이 사라지고 마음에 쓴맛만 남았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회사 다니며 모아둔 5천만 원 덕분이었다. 퇴직 직후 그는 그 돈을 여유자금이라 불렀다. 가끔 여행도 가고 자식들 결혼식에도 조금씩 보태주었다.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첫 해엔 별로 티가 나지 않았다. 두 번째 해부터는 생활비를 보태 쓰게 되었고 세 번째 해가 끝날 무렵 통장 잔액은 80만 원 남짓이었다. 그날 밤 그는 통장을 열어 마지막 내역을 확인했다. 자동이체 60만 원 출금. 남은 잔액 21만 원.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순자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하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달엔 뭘 줄여야 하지? 그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전기요금 8만 9천 원. 불이라도 꺼야 하나. 그가 혼잣말을 하자 순자가 말했다. 당신 요즘 자꾸 불안해 보여요. 정호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그냥 계산 좀 해보는 거야. 하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라면과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한 개 있었다. 순자가 말했다. 오늘은 이거면 충분해요. 괜히 다른 반찬하면 남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을 한 젓가락 들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이게 35년 일한 사람의 노후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이 깊었다. 거실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정우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는 식었고 향은 옅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구나. 그가 낮게 말했다. 순자가 방문을 열고 그를 바라봤다. 잠 좀 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불 속에 들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뭐라도 해야 하나. 세 번째 해의 겨울, 정우는 통장을 열어본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잔액은 19만 7천 원. 숫자는 냉정했고 마음은 그보다 더 냉랭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회사 다닐 때 조금씩 모아둔 5천만 원 덕분이었다. 퇴직 직후에는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이 돈이면 최소한 몇 년은 괜찮겠지.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다. 첫 해엔 가족 여행도 다녀왔고 둘째 해엔 자식들 결혼식에 조금 보탰다. 생활비를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셋째 해가 되자 그 여유자금이라 부르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진짜 남은 건 연금뿐이야. 정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시키며 말했다. 순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다 썼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잘 썼지 뭐. 다 가족한테 간 돈이잖아. 그의 말엔 담담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아무 안전망도 없는 거네.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연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 점점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그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신문을 봐도 TV를 켜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이 없었다. 순자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밖에 좀 나가봐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정우는 대답 대신 신문을 넘겼다. 그때 신문의 9일란이 눈에 들어왔다. 운송보조 모집 초보 가능. 일당 10만 원.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바로 뒤따른 생각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이걸 하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무언가를 결심하듯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번호를 눌렀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제가 만 63세인데요.
잠깐씩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정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시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래도 괜찮은 거죠? 네. 수입이 생겨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랜 시간 잠겨있던 숨통을 열어주는 듯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순자가 다가와 물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연금공단. 무슨 일로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일 좀 해보려고. 연금은 그대로 나온대. 순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당신은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에 정우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순자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몸 생각해서 조심히 일하면 되죠. 돈이야 뭐 조금 벌면 좋고.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제는 돈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그날 밤 정우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생활비 계획표라 적힌 낡은 표지. 그는 펜으로 천천히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수입 일당 10만 원. 비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손끝으로 그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짚었다. 마치 오래된 마음을 다독이듯이. 방으로 들어온 순자가 다가와 물었다. 새로 뭐 적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나도 다시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려고. 오랜만에 하려니 힘들지 않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 힘들면 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힘들더라. 순자는 커피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참 당신답네요.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그 쓴맛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 내일은 나가보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엔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우는 오랜만에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잠이 깊게 들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정우는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이른 아침이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5시 30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커튼을 열었다. 창밖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잠시 멈췄다. 35년 동안 출근하던 날들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셔츠와 넥타이를 매던 손이 오늘은 단단한 작업복을 잡고 있었다. 이게 지금의 나구나.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부엌으로 나오자 순자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 첫날이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떨리네. 순자가 웃으며 잔을 내밀었다. 당신 그런 얼굴 오랜만이에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이야. 새벽 6시 10분 정우는 작업용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길 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손끝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시장 근처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를 건네자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 처음이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쉬운 일이에요. 무겁지만요.
그 대화가 괜히 마음을 풀리게 했다. 작업이 시작됐다. 박스를 옮기고 팔레트를 정리하고 트럭에 물건을 실었다. 처음엔 허리도 아프고 손끝이 얼얼했다. 하지만 금세 몸이 익숙해졌다. 오랜만에 땀이 났다. 그 땀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물었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히려 살 것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컵라면을 먹었다. 정우는 도시락을 꺼냈다. 순자가 싸준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덩이. 젊은 직원이 물었다. 선생님, 원래 뭐 하셨어요? 정우는 잠시 미소 지었다. 회사 다녔지. 35년 동안. 와, 대단하시네요. 정우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대단할 것도 없지. 그냥 사는 거야. 젊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담긴 묘한 진심이 전해진 듯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었다. 박스를 옮길 때마다 허리가 쑤셨지만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작업을 마치고 받은 첫 일당 봉투. 흰 봉투 안엔 현금 10만 원이 깔끔히 들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쓸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퇴근길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건물 유리창마다 붉은 빛이 번졌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참 길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주머니 속 봉투가 손끝에 닿자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힘들죠?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다. 힘든데 기분이 좋아.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오늘 받은 첫 월급. 이걸로 뭐 할 건데요?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 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둘은 근처 분식집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테이블에 앉아 돈가스 2개를 주문했다. 식당 안엔 익숙한 기름 냄새가 퍼져 있었다. 이거 퇴직 전에 자주 먹던 거잖아요. 순자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냥 배고파서 먹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어서 먹는 기분이야.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오래 기억될 것 같네. 집에 돌아와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커피를 내렸다. 손바닥엔 여전히 하루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커피 향이 피어오르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순자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반대로 너무 가벼웠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도 가야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고 싶다. 새벽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출근길에 익숙한 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정우는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이 길이 낯설지 않았다. 버스 기사는 그를 알아봤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 안에는 일한 날짜와 받은 일당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1월 7일 10만 원, 1월 8일 10만 원.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우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 그는 가끔 그렇게 수첩을 읽었다. 일을 하며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오는 게 편하지.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예전엔 회의와 보고로 시작되던 하루가 이젠 사람의 온기로 시작됐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다. 허리는 자주 쑤셨고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 피로는 예전처럼 불만으로 남지 않았다. 그는 일을 마칠 때마다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그게 이제 그의 자부심이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시장 구석의 분식집으로 향했다. 가게 주인 아줌마는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오늘도 김밥 한 줄? 예. 그리고 라면 하나요. 얼큰하게 해드릴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이 있었다. 그는 라면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사람이 그리운 건 밥보다 더 절실한 일인지도 몰라. 하루 일당 10만 원. 한 달이면 대략 15일 정도 일했다. 그는 연금 157만 원에 그 돈을 보태 생활을 이어갔다. 부족함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여유는 확실히 달라졌다. 순자가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는 일한 돈 중 일부를 따로 모았다. 처음엔 단순히 비상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어린이재단 광고가 나왔다. 작은 후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는 그날 밤 늦게 노트북을 켰다. 매달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구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했다. 등록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그날 이후 매달 말일이면 자동이체 알림이 떴다. 후원금 2만 원 출금. 그 짧은 문자 한 줄이 정호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일터에서 한 청년이 물었다. 선생님,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요즘은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재밌어. 청년은 웃었고 정호도 따라 웃었다. 그 짧은 웃음 속에 묘한 여운이 남았다. 퇴근길에 그는 시장 끝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섰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받아서 들었다. 커피 향이 코끝에 닿자 모든 정신이 깨어나는 듯 했다. 그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는데 이젠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일하는구나. 그날 밤 순자가 물었다. 요즘은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좋아. 당신 말투가 달라졌어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생각이 나. 오늘도 일하러 가야지 하고. 순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다시 당신 같아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이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그는 수첩을 열었다. 하루 일당, 생활비, 그리고 기부라 적힌 항목. 그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괜찮았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정호의 하루는 이제 분명한 리듬을 가지고 흘렀다. 새벽에 눈을 뜨고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순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의 시간은 차분히 제 속도를 되찾고 있었다. 일터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갔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이제 이 시장 터줏대감이시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자신을 이름 대신 선생님이라 불러준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날은 시장 입구 커피 자판기 앞에서 늘 마주치던 택배기사와 인사를 나눴다. 오늘도 일 많으시죠? 예, 그래도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요. 두 사람은 짧은 웃음을 나눴다. 그 웃음이 하루의 피로를 녹였다. 순자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저녁마다 그는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지만 표정만큼은 전보다 훨씬 밝았다. 당신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순자의 말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다. 식탁 위엔 늘 따뜻한 국이 올랐고 식사 후엔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일상이 됐다. 오늘은 무슨 일 했어요? 순자가 물으면 정호는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늘은 어떤 아주머니가 김밥을 나눠줬어. 젊은 친구들은 매운 걸 잘 먹더라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당신도 시장 사람 다 됐네요. 둘은 가끔 손잡고 동네를 걸었다. 봄이 오자 벚꽃이 피었고 정호는 오랜만에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네. 순자가 사진을 보며 웃었다. 젊었을 때보다 낫죠? 정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건 좀 무리야. 둘은 한참 동안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흩어졌다. 그는 어느새 시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익숙함을 느꼈다. 누군가 힘든 표정을 하면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괜찮아요? 허리 아프면 잠깐 쉬어요. 그 말에 상대가 미소를 지을 때면 그는 스스로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사람 사이의 온기가란 주는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었다. 하루는 젊은 동료가 말했다. 선생님, 요즘엔 진짜 잘 버티시네요. 저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정호는 잠시 웃었다.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의 말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멋있네요. 정호는 손을 털며 말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돼. 그 말 속엔 세월의 무게와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가 말했다. 오늘따라 당신 얼굴이 환해요.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랑 얘기해야 늙지도 않는다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혼자 있을 땐 괜히 늙는 기분이었어. 순자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 내일도 일 가요? 당연하지. 내일은 일이 아니라 나들이야. 그는 웃었다. 순자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TV를 끄고 오랜만에 불을 일찍 껐다. 방 안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다. 순자가 말했다. 이젠 진짜 괜찮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젠 하루가 고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잠자리에 누운 그는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 순자의 미소, 커피 향이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다시 사람 사이로 돌아오면 그게 사는 거지. 그 말 뒤로 방 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퇴직한 지 꼭 5년이 되던 날, 정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번져 들어왔다. 순자가 아직 잠든 침대 옆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에 물이 천천히 끓었다. 물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향이 퍼졌다.
그 향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5년이라니 참 빨리도 지나갔구나. 그는 컵을 손에 쥔 채 그렇게 생각했다. 그 사이 계절은 5번이나 바뀌었다. 그의 머리엔 흰 머리가 조금 더 늘었고 무릎은 자주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돈으로 계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하루의 가치를 마음으로 계산하게 되었다. 연금은 여전히 157만 원이었고 일당은 여전히 하루 10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매달 기부를 계속했고 시장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었으며 순자와 함께 커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아꼈다. 그날 아침 순자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잠이 일찍 깼어. 오늘도 일 나가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은 일이 아니라 그냥 가보고 싶어서. 순자가 웃었다. 그 말, 이제 익숙하네요. 집을 나서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길가의 벚꽃나무는 잎이 거의 다 떨어졌지만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은 여전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길도 이 아침도 참 오래 함께했구나. 예전엔 버스를 타면 회사 생각이 났지만 이젠 그저 익숙한 풍경이 편안했다. 버스 기사도 그를 보자 인사했다. 선생님, 오늘도 일 가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갑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시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일을 마치고 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섰다. 손에 쥔 종이컵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 맛이 인생인가? 그는 미소 지었다. 퇴근길,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돈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구나. 불안으로 시작한 연금 생활이 이젠 감사로 마무리되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일 없었다면서요? 없긴 했는데 그냥 갔어. 사람들 보고 싶어서.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진짜 부지런해. 정우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밀었다. 같이 한잔해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커피 향이 부드럽게 번졌다. 순자가 말했다. 요즘은 참 조용하죠. 응. 근데 그 조용함이 좋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우는 잠시 커피를 내려다봤다. 응, 이제 괜찮아.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있었기에 지금이 고마운 것 같아.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젠 하루를 돈으로 세지 않아. 오늘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수입이지. 순자가 그를 바라봤다. 당신 요즘 참 멋있어요. 그는 웃었다. 멋있긴.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순자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방 안엔 잔잔한 노을빛이 퍼졌다. 정우는 창가에 앉은 채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지.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순자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두 잔의 커피가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괜찮았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괜찮을 거다. 퇴직 후 고분분투 중인 정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7만 원의 연금으로 시작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5년의 시간.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멈춘 시간 같아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하루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정우가 그랬던 것처럼요. 작은 일거리 하나가, 커피 한 잔의 온기가, 그리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60세의 나이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를 소중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로 남았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괜찮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의 문을 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당신 곁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황금무대 오디오북은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온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